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석사과정 4학기 홍미정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윤리의 완성 vs 필연적 상실, 요제지의, 오토기조시, 식물혼인담입니다. 먼저 연구 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제 연구는 중국의 요제지의와 일본의 오토기조시에 나타나는 이류혼인담, 즉 인간과 비인간이 결합하는 서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물 정령과 인간의 결합을 중심으로 두 문화권이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하고 어떤 결말의 윤리를 선택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류 혼인담은 인간, 비인간 동물, 식물, 기물 같은 존재 사이의 결합을 다루는 서사입니다. 오늘 비교 대상은 요제지이의 갈건, 향옥과 오토기조시의 카자시노히 메키미, 사쿠라오 메노소시입니다. 이제 중국 요제지이부터 보겠습니다. 요제지이에서 식물 혼인담의 사랑은 감정 자체를 찬미하기보다 신의 도리 책임을 시험하는 윤리적 검증 장치로 작동합니다. 대표적으로 갈건에서는 의심과 시험이 관계를 무너뜨리며 이별로 이어집니다. 반면 향홍에서는 진정성과 의리의 확인이 핵심이 되고 결국 재결합 또는 부활 같은 방식으로 관계가 다시 성립됩니다. 즉, 같은 사랑이라도 요제지이가 묻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랑이 신뢰와 도리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상징도 중요합니다. 요제지이에서는 목단이 부귀와 완성미를 지닌 식물로서 관계의 완성 혹은 윤리적 봉합을 암시하는 장치로 읽힙니다. 다음으로 일본 오토기조시를 보겠습니다. 오토기조시의 식물 혼인담은 사랑이 사회적 질서, 특히 궁정 질서나 혈통, 규범과 충돌하면서 재회의 성취보다는 상실로 수렴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중요한 것은 결말에서 다시 함께 살았다가 아니라 관계가 남긴 흔적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 혈통처럼 관계의 증거가 남거나 혹은 단절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상징성 역시 차이가 납니다. 국화는 권위와 궁정 질서의 표지로, 벚꽃과 매화는 찰나, 무상, 질투 같은 감정과 시간성을 강화하며 결국 사랑의 지속보다는 사랑의 소멸을 구조화합니다. 이 대비를 결론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윤리의 완성으로 관계를 봉합하는 방향이고, 일본은 경계 감각과 필연적 상실로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독서에서 제가 얻은 포인트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독서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독서물은 요제지 자체인데 제가 이번에 집중해서 본 건 초자연적 존재의 기괴함이 아니라 그 기괴함이 인간 사회의 규범과 윤리를 어떻게 가동시키는가였습니다. 요제지에서는 귀신, 여우, 정계신성 같은 존재가 등장하지만 이들은 공포나 판타지의 장식이 아니라 인간이 평소에는 말로 잘 정리하지 않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제어하는 도리신의 책임을 시험하는 장치로 배치됩니다. 즉, 사건이 이상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윤리적 선택을 하느냐 때문에 사건이 굴러갑니다.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문체와 서사 밀도입니다. 문어체 특유의 압축된 서술 때문에 사건이 길게 감정선으로 늘어지지 않고 짧은 서술 안에 판단의 근거 누가 신의를 지켰고 누가 의심했고 어떤 책임이 남았는가가 응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제지인은 괴담처럼 현실과 분리되기보다 오히려 현실의 균열과 맞닿아 보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제가 발표에서 다룬 갈건과 향옥도 같은 틀로 읽힙니다. 갈건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의심과 시험이 관계를 무너뜨리며 그 결과로 상실이 발생합니다. 반면 향옥은 관계가 위기를 겪어도 의리와 책임이 확인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배열되고 결국 관계가 다시 성립하는 쪽으로 봉합됩니다. 즉, 요제지에서 결말은 해피냐 새드냐보다 어떤 윤리명제가 남는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독서물은 요게, 또 하나의 일본의 문화 코드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크게 도움받은 지점은 요괴를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나 민간 신앙의 산물로 보지 않고
욕망, 경계, 윤리라는 세 축으로, 즉, 하나의 문화 코드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이 관점이 왜 유효하냐면, 요괴적 존재는 늘 경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비인간, 자연, 사회, 규범, 일탈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가 등장할 때, 서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기인가, 계약이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위반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같은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즉, 요괴 서사는 곧 규범 실험이 됩니다. 이 틀을 오토기조시의 식물혼인담에 가져오면 이야기가 왜 자주 함께 살았다로 끝나기보다 상실이나 단절, 그리고 흔적의 잔존으로 끝나는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 결말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궁정 질서나 혈통 규범 같은 사회적 틀이 경계를 다시 긋는 방식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은 성취의 서사가 아니라 경계가 드러나는 서사로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독서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 틀을 욕망 경계 윤리의 삼각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욕망입니다. 이류 혼인담에서 결혼, 결연은 욕망의 종착점이 아니라 욕망이 사회 규범과 충돌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즉,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사랑이 사회 안에서 검증되는 국면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경계입니다. 인간, 비인간의 경계는 고정된 선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는가, 또 어떤 흔적을 남기며 관계가 증명되는가 같은 방식으로 조건부로 협상되는 경계입니다. 오토기조시에서 흔적이 강조되는 결말은 이 경계 협상이 실패하거나 종료될 때 남는 증거로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 윤리입니다. 결말은 행복, 비극의 감정값보다 어떤 윤리 명제가 제시되고 그 명제가 관계를 봉합하는지 혹은 단절하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요제지인은 윤리의 봉합을 통해 관계를 완성하는 경향이 강하고 오토기조시는 경계의 재확인을 통해 관계를 상실로 정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정리하면 이번 독서는 단순 감상이 아니라 제 연구에서 네 편이 식물혼인담을 비교할 때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준 과정이었습니다. 즉, 사랑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사랑이 규범과 충돌할 때 어떤 윤리로 처리되는가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비교하겠습니다.